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무형문화재 축제인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요사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신임 이종희 국립무형유산원장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립무형유산원의 원장인 이종희입니다. 네, 무형유산원장으로 오신 지가 한 7개월, 8개월째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문화재청 근무하시다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횟수로는 8개월 됐지만 실제로는 6개월,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전주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전주 사실 저는 지방에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사실 대전에 사는 것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전주는 와서 지내보니까 훨씬 쉽게 적응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 생활이라는 게 아주 단순해서 그냥 회사 가고 또 집에 가고 또 가끔 이제 이 전주 지역을 즐기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랄까 번잡함 같은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필요한 것들, 산책을 한다든가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든가 이런 시간들이 되게 충실해져서 저에게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 맛도 좋고. 네, 음식도 좋고요. 네. 전주도 이제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네. 혁신도시 사는 분들이라든지 또 네. 송천동, 뭐 에코 이쪽 사는 분들은 국립무형유산원까지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지 본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제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전주는 제가 있는 곳에서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저는 또 혁신도시 쪽은 가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한번 뭐 기지제라는 곳에 가봤더니 거리가 꽤 되고 시간도 걸리더라고요. 저희 무형유산원은 그 한옥마을에서 전주천을 건너서 바로 있습니다. 전주 교대를 바로 등 뒤에 두고 있고요. 2013년에 저희가 개원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8년째 전주 그 완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가본 네.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잘 지어졌습니다. 건물 자체가. 네, 뭐 동고산과 남고산이 뒤로 있고 앞에는 전주천이 흐르고 또 산성천을 옆에 끼고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일 어떤 네. 일을 하고 있는지 예. 뭐 무형유산원은 그 무형유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복합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복합기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연구기관이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기관이기도 해서 복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뭐 행정이나 연구는 접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일반인들께서는 공연을 보러 오시거나 전시를 보러 오실 수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도서관도 작지만 갖고 있어서 즐기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익숙하게는 공원처럼 휴식을 취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무형문화재를 전승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서 직접 공연과 전시를 하고 그리고 또 공방이 하고 연습실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기량을 연마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그분들께 이렇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를 배우다가 일종의 졸업장을 받는 겁니다. 그 이수를 위한 심사도 전부 무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재 유형 유산이 있고 유산이라고 하면 유산이라는 단어는 익숙할 텐데 네. 무형유산하면 네. 좀 개념이 바로 이제 연상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무형문화재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들 인간문화재로 이해를 해오신 것 같아요.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예인, 장인으로 이해를 많이 해오셨는데 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가 무형문화재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 오면서 점점 그 범위가 확대돼서 전통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무형문화재에 담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뭐 막걸리 빚기가 무형문화재가 되기도 했고 뭐 차를 만드는 거, 뭐 김장을 담그는 것들도 다 무형문화재가 됐는데요. 한의학과 같은 어떤 전통적인 기술 그리고 뭐 구전의 표현 그리고 생활 속에 있는 생활 관습들도 다 무형문화재의 범주로 범위가 상당히 정하고 넓네요. 있습니다. 네. 그 굿 같은 거 옛날 그런 네, 것도 그렇죠. 다
네. 무형유산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제 굿은 보통 사회적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빌기도 하는 의미를 담고 행해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무형유산원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재라는 것들이 유산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어떤 네. 정체성을 나타내는 DNA 같은 것들인데 네. 뒤늦게 만들어진 셈이 좀 느껴지네요. 생긴 지가 8년 됐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럼 없었습니까? 이제 무형원이라는 그 기관은 2013년에 생겼지만 네. 원래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이제 법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 그때부터 무형문화재 제도 자체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각각의 공연장들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이 없었던 거고요. 무형문화재 익숙해지기는 좀 힘든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꾸준히 예산 요구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국민들께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네. 결실을 거둔 겁니다. 그 문화재청 계실 때는 이제 우리 유산 네. 원장님께서 국제 업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걸 제일 잘 보존하고 지키고 발굴하고 하는 나라가 롤 모델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유럽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스페인 같은데 뭐 탱고라든지 네. 이런 것도 네.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 네. 세계에 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무형유산들을. 글쎄 자기 자랑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뭐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역시나. 네,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 무형문화재 보호라는 제도는 1960년대부터 이 제도를 유지해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먼저니까요. 네. 가장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관광으로 많이 가서 보시는 다른 나라들에서 뭐 건축이면 건축, 도시면 도시, 뭐 이런 뭐 춤이나 노래 같은 무형유산이면 무형유산들이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국가를 정체성을 대표하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우리는 서양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서양 문명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이제 유럽은 같은 토양에서 같은 문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된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 하나에서도 우리가 문화 강국이라는 또 네. 자부심이 생기는데 네.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무형유산 분류되어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정된 무형문화재라는 것에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정된 것 중에서도 뭐 임실, 필봉, 농악이라든가 정말 유명하죠. 네, 예. 많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능이면 예능, 또 뭐 소반을 만들거나 이런 가구를 만드는 전주장이란 단어도 있으니까요. 그런 공예들도 다 우수한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전주에 와서는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판소리를 즐기고 느끼는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이곳이야말로 삶 속에서 무형유산을 즐기고 가까이 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취임 8개월째 접어들고 계시고 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자리 잡은 지 이제 8년인데 네. 와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제대로 정착을 잘 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손볼 곳이 많던가요? 뭔가 이제 변화와 또 혁신을 이루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오면서 이제 저희 무형유산의 외연을 많이 확장해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일반인들이 삶 속에서 가깝게 즐기는 무형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봄 가을을 돌아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어땠나, 방역 수칙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공연장을 몇 명까지 받아야 되나, 전시는 해도 되나, 막 이런 고민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목표는 뭐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 스스로도 이렇게 체감할 만한 성과는 없지 않나 싶어서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 언급해 주셨지만 소리문화전당에서만 공연이 이루어지는 네. 게 아니라 네, 알고 보면 그 알찬 공연이 네. 이 무형유산원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몰라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
뭐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실 매주 토요일마다 상설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전승자 육성 쪽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량을 습득하신 분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전라북도에도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개막 공연, 그 해를 여는 개막 공연, 그 해를 닫는 폐막 공연 같은 것들도 있고 매년 매월 또 주제가 다른 모양이에요.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잖아요. 그날은 조금 더 이 전통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문화예술인들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태평양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오셔서 공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 매월 마지막 매월. 수요일인 문화의 날 네. 네, 7시에 공연을 처음 합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의 네. 날. 네. 아마 이렇게 방송에서 접하시거나 하는 분들을 실제로 공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월에 끝난 그 영상 뭐 네. 축제도 있었죠. 네, 영상 네. 축제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올해는? 제가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인데요. 세계 무형유산 영상 축제라고 해서 올해 8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에서 축제가 이루어졌지, 뭐 전주에 유명한 전주 국제영화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또 무형유산 분야에 있는 영상 그 다큐멘터리 극영화들을 모아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예. 저도 영화들도 챙겨보고 그리고 이제 뭐 전문 해설이라든가 관객과의 대화 같은 프로그램들도 챙겨서 봤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상황상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아쉬움이 있지만 답답함이 대신에 있죠. 네, 네. 이제 접속 스트리밍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영화들도 여러 편 있었고 또 그 부대 행사인 프로그램들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성황리에 네, 그래도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잘 네. 치러졌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10월에 집중돼 있는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 네. 예, 그리고 페스티벌까지 소개를 네.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문화재 대제전부터. 네. 무형문화재 대전이라고 하면 이제 무형문화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향유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다 한 자리에 풀어놓는 그랜드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흘 기간 동안 공연, 전시, 체험, 시연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 12번의 공연을 했으니까 뭐 낮에 오셔도 저녁 때 오셔도 다 보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주로 오시는 분들 오면 어떤 분들이 알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주로 저희 홈페이지, 물론 이제 거리 현수막도 걸고 저희 건물에도 현수막을 걸고 또 온라인상으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많이들 오세요. 그러면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요? 젊은 2030 세대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매주 그러니까 저희 무형원에서 진행되는 공연들을 많이 봤는데요. 연령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시고 계세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대전 자체도 어떤 무형문화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대전은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시고요. 반면에 저희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 K 무형유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K 무형유산 페스티벌은 이제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K 한류를 보여주자. K 한류를 뭐 걸그룹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자 이렇게 기획이 됐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외국을 못 나가니까 이제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 이름들을 보면 뭐 니나노 페스티벌, 월드뮤직 네. 올스타전, 네. 뭐 힙스테이지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서 무형문화재 대전하고 비교하면 훨씬 핫하고 힙한 좀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출연하는 출연자분들도 사실 저는 익숙한 이름들은 아니었는데 미디어 샤먼이라든가 경기 남부 재즈, 뭐 이희문 OBSG, 뭐 느닷
이런 이름도 저는 낯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 보니까 부르의 명곡에도 나오시고 서울에서도 소공연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밴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저희 전통 문화의 DNA를 가지고 있고 고도로 숙련된 예술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서 마치 버스킹처럼 각각의 공연들을 이제 열게 되고 또 마당에서는 줄방울 놀이 같은 전통에 기초한 다양한 놀이들이 이루어지니까 무형문화재 대전은 조금 더 전통적이라면 K무형유산 페스티벌은 좀 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핫하고 힙한 기간입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네. 외국인들도 좀 옵니까? 내방객 중에 혹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수 상황이니까 많이 없겠지만. 네. K무형유산 페스티벌은 원래 외국인들 대상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개국 정도의 대서관 부부도 초청해서 지금 계속 회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유학생들 그룹들도 이제 투어 형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즐기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세상이 급변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 타투를 몸에 하고 네. 또 한글 디자인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위상이. 네. 예산이 발목 잡겠지만 국립무형유산원에서 BTS 공연하면은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많이 듭니다. 네, 어려운 일이겠지만. 네. 네. 저희 무용원에 한번 펭수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펭수. 네, 펭수가 네네. 왔을 때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지금 이제 범 내려온다로 많이 유명해진 이날치 밴드가 이날치, 있는데요. 네네네네. 이날치 밴드도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기 전에 전주에 와서 한번 공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총괄 PD의 그 문화예술인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2, 제3의 이날치 밴드 같은 BTS랑은 좀 성격을 달리하니까 그런 밴드들이 먼저 데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위드 코로나로 가서 네. 국립무형유산원을 찾는 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체험 프로그램 소개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가족 단위로 요즘 많이 움직이는데 네. 어떤 체험을 어떻게 신청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 무형유산원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무형유산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학교를 통해서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뭐 교사 대상 연수도 많이 하고 또 대학생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와서 특정한 기량을 익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더 어린 초등학생 혹은 더 어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중정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무형원에 와 있는 그 전승자들이 계세요. 이제 예능 쪽으로는 예능 연습실을 이용하고 공예 쪽으로는 창의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방에서 직접 기량을 배우고 또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저희 무형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 무형유산이라고 해서 이 무형유산 배움터라고 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 쪽 그 홈페이지로 수업을 신청하면 그 수업을 인터넷으로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켜놓고 집에서 이렇게 기량을 익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에는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 관련해서 우리 이종희 국립무형유산원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문화재 발굴 보존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복원하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이제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보존도 잘 어렵고 뭐 소실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참 많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건축물을 예로 들면 목조 건축이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부식돼서 그 부식된 부재를 교체하는 식의 보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석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주로 석탑이라든가 이런 성곽 아니면 돌담길 같은 게 될 텐데요. 제가
국제 협력 과장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석조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네. 네. 이를테면 석가탑을 보수할 때 일이었는데 지붕돌이 이렇게 해서 모서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돌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새로 만들어서 안에다가 금속 봉을 넣어서 연결해서 다시 접합을 합니다. 그런 걸 할 때 그냥 접합을 하면 이 새 부재와 헌 부재가 옛날 부재가 질이 안 맞으면 다시 깨질 수 있잖아요. 요 비중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오히려 외국에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기사로 많이 보시겠지만 이태리에서도 벽화나 그림을 수복할 때 한지는 이제 한국 종이를 쓰자 맞아요.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도 네. 하고 저희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서 계속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국립무형유산원이 시민들에게 많이 공개가 되고 네. 좀 친근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프로그램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는 전라북도의 명소, 전주의 명소, 네.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꼭 여기는 가봐야 돼 이런 곳으로 무형유산원을 성장시키려는 건데요. 제 혼자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재 대전과 또 네. 페스티벌 네. 예, 우리 도민들에게 또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네.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10월 10일까지 무형문화재 대전이 개최되고요.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K무형유산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한번 프로그램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고르셔서 오셔서 이 전주의 가을날, 무형원의 가을날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소중한 우리의 무형유산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잘 또 전승될 수 있도록 네. 또 왕성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로 가서 공연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좀 마음을 충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